오른쪽에 짧은데 2대, 이게 구멍 찾다 보니까 계속 넣다 뺐다 이만큼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케미로 바꿔서 이제 밤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밤 낚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보통 초저녁에는 그래도 이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10시가 넘으면 거의 이필이 없고, 또 밤에는 초저녁에도 이필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밤에도 굉장히 쌀쌀한데, 지금 공간이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좁아서 텐트 칠 공간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밤 낚시는 하긴 하되 한 10시 정도까지만 해보고, 만약에 그 전에 입질을 좀 받게 되면 한 12시까지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10시까지만 하고 내일 아침을 위해서 일찍 자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에 나온 첫 수입니다. 이 오른쪽에 아까 수초 작업하느라고 고생했던 지금 2.4칸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해야 되겠다. 똑같은 게 나왔네요. 지금 또 오른쪽 2.4칸대 짧은데 수초 작업한 데서 또 나왔습니다. 밤에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여기 수초 쪽에서, 이쪽 맨바닥에서는 아까 살치 한 마리 나오고, 수초 쪽에서 이렇게 나와주네요. 이곳 반산지가 이게 봄철에는 좌대뿐이 아니라 연안에서도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연안에서 할까 좌대를 탈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배수를 했습니다. 한 60cm 정도. 취나물 재배하는 농가에서 물을 좀 빼달라고 그래갖고 배수를 했는데 좀 많이 뺐답니다. 겨울 배수치고는 60cm 정도 해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연안에서는 좋은 자리는 다른 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좌대를 탔습니다. 지금 밤에 전자케미로 이 현안캠이 오렌지색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낚시하기는 딱 좋습니다. 눈도 부시질 않고 적당하고 좋은데, 이 불빛의 강도는 오히려 초록색만 못한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굉장히 밝았는데 밝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편안케미가 원래 작년까지 이게 6,000원씩 했었거든요, 2개에. 근데 올해 2,000원씩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4,000원이고 요 오렌지색은 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오래가고 또 저렴하면서도 이 불량률이 적기 때문에 요거 요즘 쓰고 있고요. 근데 요거 보면 요 위에 무게가 0.23g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장에. 그래서 이게 0.23g이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 편안케미에서 나오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빛이 변하는 그 케미의 무게가 0.23g입니다. 그거하고 이 케이스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0.23g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요 편안케미 초록색하고 오렌지색 이 두 가지 다 모두 0.19g이고, 당사 낙케미가 0.18g이니까 0.01g만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탑으로 얘기하면 약 G탑 한 탑 정도 조금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밤낚시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참 밤낚시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발도 없고 또 바람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또 입질도
이게 심심치 않게 1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입기를 해주는데, 이 밤이 깊어지면 좀 씨알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라졌네요. 씨알이 좀 작은 거 빼놓고는 지금 밤낚시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또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씨알이 샤네요. 이게 밤이 깊을수록 입질은 그래도 오는데 우리 씨알이 자라지고 있습니다. 일찍 자라는 얘기 같습니다.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번엔 다른 것 같아. 정말 다른 것 같아. 진지해요. 아침에 지금 나와서 구르텐 하나씩 던져놓고 지금 아침 낚시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맨 오른쪽 대 여기에 그 수초 속이라 안착이 잘 안 되거든요. 짧은데 두 칸대인데 외바늘인데도 수초에 걸렸네요.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 아침에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이게 떡밥통에 얼음이 다 얼어버렸네요. 깨지지 않을 정도로. 또 구르텐도 지금 다 얼어갖고 지금 난로에 녹이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붕어가 먹으면은 꼭 샤베트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찡찡. 이 자연지 토종붕어 낚시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미끼가 아마 이 지렁이일 겁니다. 지렁이는 뭐 사계절 다 사용을 하지만 특히나 이 저수온기, 또 해빙기, 그 다음에 이 산란기까지 그때는 거의 뭐 특효 미끼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꼭 쓰셔야 되는데, 그 지렁이 사용법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지렁이를 쓰면 허챔질이 많이 나오던데 언제 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챔질로 접근하기보다는 챔질은 정상적으로 하시되, 허챔질이 많이 나오는 거는 물론 잔챙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지렁이를 늘어지게, 꼬리가 늘어지게 이렇게 끼워놓으면 그 꼬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 바늘이 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허챔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챔질 타이밍으로 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지렁이를 좀 늘어지지 않도록 1cm 정도만, 꼬리나 머리가 1cm 정도만 늘어지게 누벽 끼는 식으로 해서 흡입했을 때 바늘이 입으로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끼워주면
허챔질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팁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렁이를 갈아주는 템포입니다. 보통 지렁이도 생미끼이기 때문에 바늘에서 빠지지만 않으면 계속 놔둬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렁이가 장애물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물속에 오래 놔두면 또 움직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생미끼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줘 갖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입질이 없으면 꺼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꺼내서 다시 넣는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지렁이가 바늘에 붙어 있는지, 또 그게 싱싱하게 살아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새 지렁이로 갈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잡고기가 건드렸다든지 또는 지렁이가 파고 들어갔다든지 해서 지렁이가 붕어 눈에 안 보이는, 먹기 힘든 환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어줌으로써 붕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지렁이가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렁이 낚시도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렁이를 구입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건 싱싱한 지렁이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지렁이 농장 가서 살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낚시점에서 지렁이 이걸 다 열어갖고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없고 골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렁이 낚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낚시점은 한 2곳 정도를 들립니다. 그래서 낚시점 하나에서 하나나 2개 정도 지렁이를 충분히 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낚시점마다 지렁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낚시점 2곳에서 2곳 이상에서 서로 이렇게 다른 지렁이를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관리형 저수지나 이렇게 좌대에 올 때 좌대 예약을 하면서 관리소에 지렁이 있죠? 그래 놓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관리소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있는 지렁이를 갖고 들어오는, 고기 한 마리 나왔네요. 지렁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렁이 물고 조그만 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마무리하면 관리소에 그냥 바로 오시지 말고, 보통 오다 보면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이나 진입하기 나오기 전에 나오는 길에 대부분 낚시점이 있거든요. 낚시점에 들려서 싱싱한 지렁이 한두 통을 사시고, 그 다음에 관리소에 오셔서 또 한 통을 사시고, 그래서 보통 개인적으로 보면 1박 2일 한다면 2통에서 3통 정도는 가지고 오는 게 안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에 장산도에 갔을 때도 지렁이를 넉넉히 가져간다고 3통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모자라서 낚시를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렁이 3통 해봐야 5,000원 안팎입니다. 떡밥값에 비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지렁이는 좀 넉넉하게, 가능하면 서로 다른 지렁이를 구입해 갖고 오는 게 지렁이 낚시를 잘하는 요령입니다. 지렁이 일반을 채비에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3.6칸대 가운데 있는 제일 긴 데서 나왔는데, 이게 3.6칸대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좀 긴 데를 덮여야 되는데,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크면 정말 반산지 붕어 이쁘거든요. 계백장군 갑옷같이 비늘이 튼실한데, 오늘은 아주 큰 붕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산지에서의 하룻밤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뭐 큰 붕어를 잡지는 못했지만 찌맛 충분히 보고 마리수는 많이 했습니다. 장거까지 하면 한 15마리 이상 한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시즌에 아주 남쪽 그 해안가나 섬에 가기 전에는 이 정도 붕어 손맛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지만 저는 이곳 반산지를 이 초급 낚시터로는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권해드릴 테니까 한번 반산지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가 입어료도 아주 착합니다. 3,000원이고 입어료가 아니라 청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3,000원이면서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 하류 쪽은 입어료도 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37만 평이나 되는 대형지면서도 평지형이기 때문에 저 제 방 앞에 하류서부터 수목교 상류까지 거의 전역으로 다 포인트입니다. 수심도 비슷하고 그래서 앉을 자리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는 붕어가 이쁩니다. 아까 보셨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붕어 월척급을 잡아보면 진짜 이쁜데 그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붕어가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여기에 그 외래어정 베스나 블루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잡고기 없이 가끔 강준치나 끄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마리 정도 그 정도고 거의 잡고기 없이 붕어만 잡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거의 초보 낚시터로 중부권에서 이만한 낚시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피크 시즌을 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동영상이 나갈 때쯤부터가 본격적으로 봄 시즌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교통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많이 뚫려갖고 부여 시내를 거쳐서 오더라도 10분 이내에 올 수 있고 또 고속도로가 요 앞에서 바로 탈 수 있고 바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백제의 고도 부여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그 삼천궁녀를 닮아서 아주 예쁘고 또 어떻게 보면 대백장군을 닮아서 아주 튼실한 이 반산지의 붕어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